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강아지가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몸을 붓고 발을 핥고 털이 빠지고 피부가 벌겋게 변해서 병원에 데려간 적이요.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이고 나면 잠깐은 괜찮아지죠. 그런데 며칠, 아니 몇 주만 지나면 다시 시작되지 않았나요? 또 긁고 또 핥고 또 병원에 가야 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적 많으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 가려움증의 진짜 원인부터 해결 방법, 그리고 예방까지 여러분이 진짜 궁금하셨던 것들을 실제 보호자님들이 말씀해준 사례를 포함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시청하시는 보호자님들도 실제 겪었던 사례와 해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보호자분에게는 소중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강아지가 특정 부위만 계속 핥거나 긁는다면 보호자분들 병원에 방문하시죠? 병원에서는 보통 긁는 행동을 빠르게 줄여주는 주사와 가려움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받았을 거예요. 두 치료 모두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긁어요. 약 끊으면 또 재발해요. 이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그러면 왜 자꾸 재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피부병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물은 가려움증과 염증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알레르기 체질, 생활환경, 음식 반응 같은 속에 숨어있는 원인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현재 먹고 있는 사료나 간식 속에 계속 포함되어 있다면요, 진드기나 먼지, 곰팡이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요, 피부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을 끊자마자 다시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약으로 누르고 있었던 증상이 원인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증상 조절에는 탁월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 루틴, 식단, 환경 등 근본 원인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꾸준한 관리로 증상을 완화했거나 유지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많이 했던 성공 루틴을 먼저 이야기하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강아지 샴푸.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 샴푸만 바꿨는데 해결되었다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피부병의 근본 원인이 기존에 썼던 샴푸였던 거예요. 강아지 피부는 사람보다 얇고 민감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저자극 샴푸로 바꾸고 해결되었다는 보호자분들 이야기가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중요한 건 강아지 목욕 후에는 반드시 드라이로 꼼꼼하게 잘 말려줘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매일 빗질과 피부 상태 체크. 3년간 직접 겪고 터득하신 보호자분의 비법 중 하나인데요. 샴푸를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빗질을 해줬더니 피부병 완치를 경험하셨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빗질은 단순히 털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실제로 한 수의학 학술지에 따르면 죽은 털과 먼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기적 빗질은 피부 염증 유발 요인을 줄이고 피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세 번째, 식단 조절과 영양제. 강아지 피부병을 관리하는 보호자들 사이에서 사료만 바꿨는데도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어떤 보호자는 기존 사료에서 가수분해 단백질 사료로 바꾼 뒤 족병과 탈모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했고, 또 어떤 보호자는 자연식과 저알러지 간식을 병행한 이후로 아이의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단 변화만으로 부족한 경우 영양제를 함께 보충해줬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특히 오메가3를 급여한 이후부터 많이 호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2021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한 강아지 그룹이 일반 사료를 섭취한 그룹보다 피부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사람도 마찬가지죠? 강아지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작은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특히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바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회복 속도도 훨씬 느려지죠. 왜 이렇게 잘 낫지 않을까 싶다면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충분히 산책해주고 조용한 휴식 공간과 적정 수면 시간을 꼭 지켜줘야 해요. 강아지 수면의 중요성에 관한 영상은 지금 화면 상단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피부병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게 핵심이죠. 예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환경, 식단, 그리고 관찰입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 습도, 먼지, 진드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도 강아지 피부엔 강한 자극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강아지가 많이 머물러 있는 침대, 방석, 소파, 세탁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특히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고 있어서 침구리에 진드기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유지해 주시고, 강아지가 많이 머무르고 있는 침구류는 주기적으로 꼭 세탁해 주세요. 특히 카펫이나 매트는 햇볕에 소독해 주면 강아지 피부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식단 관리. 가장 흔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뭘까요? 수의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고기, 유제품, 닭고기, 그리고 밀이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미국 수의학회지 한 논문에서는 소고기, 유제품, 닭고기, 밀, 이 네 가지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피부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라면 특히 사료나 간식을 줄 때 성분을 잘 확인하고, 새로운 간식은 꼭 소량부터 천천히 테스트한 이후에 급여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체질마다 차이가 있어서 강아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관찰하기. 보호자의 관찰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일 수 있는데요. 피부병은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귀를 자주 긁는다거나, 배나 겨드랑이를 자꾸 핥는다거나, 예전보다 산책 후 발을 오래 핥는다거나,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피부가 간지럽고 자극을 느낀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인 배,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귀 안쪽은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들춰보고 발라당 누울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붓게 부어있고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습관, 이게 바로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예방입니다. 강아지 피부병은 반복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생활 루틴을 조금씩 바꾸면 충분히 개선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병의 원인부터 해결, 예방 방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보호자님들과 함께 건강한 반려생활을 만들어가는 댕댕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